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냥 무더기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도 있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결국에는 사실 10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탄핵은 기각이 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이재명 지키기, 방탄용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의 사보타주 수준으로 가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아예 마비시켜버린다.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10월에 마비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직무정지를 그냥 질질 끌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재명 판결 지연 작전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라도 한 타이밍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활약할 수 없게 하겠다. 이재명 수사검사들이 역할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민주당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헌법기관, 그것도 그냥 헌법기관이 아니라 사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사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헌법기관에 마비를 가져온다, 헌법기관이 역할을 못하게 한다, 공백을 가져온다, 한마디로 헌법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탄핵 전국 속에 확산이 되는 헌재 10월 마비설. 탄핵 전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올 10월에 교체가 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후임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회 목 선출과 관련해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정치적 셈법이 다른 여야가 삿바싸움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짙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재재판관 3명의 임명지연 사태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은 결국 무더기 탄핵안, 그리고 이재명 지키기가 지목된다라는 겁니다. 헌재 구성이 늦어지면 헌재에 올라가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은, 그리고 좌파 언론들, 방송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굽니까? 이진숙 위원장. 우리가 보통 이진숙 장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가지고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는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현재 논의 중이라는 건데요. 검사 탄핵이 헌재로 넘어가면은 이들의 직무 또한 정지됩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한 압박용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탄핵 심판 정족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후임 헌재재판관 선출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라는데요.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헌재재판관들의 성향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10월 헌재 마비설에 앞서서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9월 국회 상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와 정치권이 주목하는 헌법재판소의 시계추는 10월로 맞춰져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 가운데 3명의 임기 만료 시기가 이때라는 거죠. 9월 퇴임을 앞둔 이은혜 재판관의 후임자는 이미 내정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인데요. 10월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이 3명이 국회 선출 인사입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자유한국당 선출 몫입니다. 그리고 이영진, 김기영 당시 야권의 원내 교섭단체 지목 인사입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22대 국회가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여겨볼 지점이 국회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는 구체적 절차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임명을 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자, 이런 배경 탓에 여야 합의에 따라 헌재 재판관을 나누어 선출한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이 두 곳인 양당제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등 3명이 구성됐고요. 그리고 3당이 선출한 전례는 2018년 바른미래당의 전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상황과 맞물려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당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목전에 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올 하반기에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시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판단을 보면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소추안을 7건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과 방통위원장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과 관련됐으면은 일단 탄핵시키고 탄핵이 답이 안 나오더라도 헌재 마비를 통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탄핵 청문회 추진을 논의 중입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 8월 14일에 열렸고요. 자, 그런데 막상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정다은 씨를 제외한 이원석 총장 등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임명 이틀 만인 8월 2일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탓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내년 4월 임기 만료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문재인이가 임명했는데요. 후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됐거나 임명될 예정인 헌재 재판관 4명이라고 하는데요. 김명수가 임명한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회목 3명의 성향에 따라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위헌 법률, 정당 해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야당으로선 2명의 몫을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분탕을 쳐버리자, 헌재를 마비시켜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10월 헌재 마비설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민주당 정신 차려. 아니 도대체 제1당이라는 데가, 그죠? 거대 야당이 국정을 갖다가 입법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 국가 운영에 책임을 일부 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는 껌껌이 반대하고, 자기네들이 정부의 예산권을 무시하고 25만 원 뿌리겠다고 하고, 최상병 특검하겠다 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작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탄핵 결정을 하려면 정족수가 있어요. 헌재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를 열 수가 있어요.
9명 중에 적어도 7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의조차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재 구성이 늦어지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헌재 구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민주당의 의도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겠다. 실제 이런 예견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등의 심리는 적어도 2, 3개월은 걸린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은 연말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10월 후속 인사마저 지연되면 이진숙 위원장 등의 사건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만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방통위 자체가 마비됩니다. 민노총 박살내는 것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헌법 파괴 행위고 이적행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 정치권이 지금 통과시킨,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법률적 요건 등을 따졌을 때 인용될 가능성 극도로 낮은데도 탄핵안을 헌재하로 넘기고 헌재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해당 공직자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인 검찰을 압박하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탄핵이 과거 한 번 성공한 이후 요건도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는데요. 대통령, 대법원장목과 달리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은 국회에서 의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탄핵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탄핵안을 올려놓을 것을 생각해 놓고 염두에 두고 국회 목에 재판관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 보수 2명, 중도 3명, 좌파 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 1명, 중도 1명, 좌파 2명이 올 하반기에 교체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월에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헌재를 마비시켜서 이재명을 방탄하고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를, 사실은 개인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헌법기관, 바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밖에는 없다.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좌파 세력 박살내고 대한민국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